일요일 날 뭐 했어? 금토일에 신스게임 했죠. 학원 안 갔냐? 전부 다? 없었어? 그렇죠. 아 금요일은 저 껴안고 토요일에 너는 금토일 날 뭐 했어? 금요일에 집에만 있었고. 아 근데 저 어차피 집에서 게임 못해요. 아 밖에 나갔어? 어제 밖에 나가서 존나 열었어. 잘했어? 어제 많이 했는데 어제 피시장에서 9시까지 9시간 동안 게임 했는데 어제 방탈출하고 왔는데. 아, 경준이가 그러더라. 현석이 요새 다녀요? 물어보더라 나한테. 경준이가 갑자기 뭐 다니는데 왜? 그러니까 아니요 그냥 물어봤어요. 그러더라고. 지나 잘 나올 것이지. 야 걔는 주말에 빠져요. 주말에 계속 주말에 빠져. 그래갖고 2주가 빠졌어 주말에. 자 보자. 208페이지 봐봐. 이제 분자 구조의 성질 결합의 극성까지 했다. 자 봐봐. 분자 구조의 성질인데 분자 구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될까? 자 보자. 분자 구조 보자. 분자 구조는 분자가 어떤 구조를 갖고 있는 건데 뭐에 의해서 결정돼? 자, 첫 번째 전자쌍 반발의 원리다. 자, 전자쌍은 뭐가 있어? 전자쌍 반발의 원리는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이 있고 비공유가 있지. 그러면 뭐든지 전자쌍들끼리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어떻다? 청력이 발생하겠지. 그러다 보니까 분자 중심의 분자에서 중심 원자의 주위의 전자쌍들은 서로 같은 전하를 띠므로 정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하여 최대한 가능한 멀리 떨어지려는 한다는 이론이다. 그러면 뭐 봐? 야, 어차피 공유 전자쌍이건 비공유 전자쌍이건 전부 다 전자쌍이란 말이야. 이들끼리는 전부 다 정전기적 반발력이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게 멀리 떨어져야지만이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이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분자 구조가 결정되는 거야. 이해되니? 갖고 특히나 이걸 통해서 공유결합에서의 분자 구조를 대치할 수가 있다. 자, 분자 내에 중심 원자가 있어. 중심 원자에서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이 분자 구조가 결정이 된다. 그러면 첫 번째 봐봐.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한 원리에 의한 분자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봐봐. 이게 이거라고 생각하고. 자, 그래가지고 첫 번째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반발 이론에 의한 전자쌍 배치 봐봐. 제일 먼저 보면 전자쌍 반발의 원리 이론에 의한 전자쌍 배치는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 수에 따라 전자쌍의 배치가 달라지고 첫 번째 중심 원자에 있는 전자쌍 수에 따라
수에 따라 분자 구조가 결정됩니다. 근데 선생님 말했지 저번에 뭐 있냐면 야 공유전자쌍은 두 원자 사이에 전자를 공유하는 거고 비공유전자쌍은 한 원자에만 속해 있는 전자쌍이야. 근데 선생님이 이거 알아라 그랬지 얘들아. 뭐냐면 비공유전자쌍은 정해져 있다. 원자마다 정해져 있어. 원자 하나마다. 야 질소 몇 쌍이라 있어? 외워라. 한 쌍. 산소 몇 쌍이라 있어? 두 쌍. 플로린이나 염소는 몇 쌍? 세 쌍 있다. 이거 알면 여기서도 편하다. 특히나 질소, 산소 무조건 알아야 돼. 원자 하나당 비공유전자쌍 질소는 한 쌍 있고 산소는 두 쌍이다. 근데 알아? 근데 잡아라. 첫 번째 전자쌍이 두 개가 있다. 응? 전자쌍이 두 개가 있다. 봐봐. 전자쌍이 두 쌍이 있어. 세 쌍이 있어. 네 쌍이 있어. 두 쌍이 있으면 봐봐. 이렇게 있으면 중심 원자야.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몇 도야? 각도가 180도다. 180도. 어?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갖다 최소화하려면 180도 직선형이면 돼. 만약에 한 평면에 세 쌍이 있어. 얘들아. 세 쌍이 있으면 몇 도면 돼? 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몇 쌍이 있으면 돼? 세 쌍이 있으면 몇 도야? 180도. 아니 120도. 120도니까 얘는 또 뭐야? 평면삼각형. 네 쌍이 있지. 아,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하면 돼요? 네 쌍은 90도로 있으면 돼요? 아니야. 평면에 있으면 반발력이 너무 세요. 입체로 있어야 돼. 입체로. 입체로 있어가지고 봐라. 여기에 중심 원자가 있으면 이렇게 한 쌍. 또 여기에 한 쌍. 또 여기에 한 쌍. 그리고 또 어디에 있었냐면 여기에 한 쌍 있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었다? 정사면체가 되었다. 정사면체가 되었다. 야 90도가 아니라 몇 도야? 평면에 같이 네 방향으로 있는 게 아니라 입체로 있어야 돼. 얘는 입체다. 얘는 뭐라고? 입체고 이 각도가 109.5도다. 109.5도야. 이 각도가 109.5도. 조심해라. 네 쌍이 있는데 이거는 정사면체고 야 109.5도다. 그리고 선생님 말했지. 자,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서 이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의 크기는 야, 선생님이 저번에 이거 해줬지. 야, 봐봐. 산소가 루이스 전자점식 있으면 H2O가 이렇게 돼 있다. 뭐라 했어? 비공유전자쌍 몇 쌍이라 했어? 산성 두 쌍이지. 수소 얘는 원자과 전자가 6개란 말이야. 그러면 몇 개가 부족해? 옥텟 규칙이 맞춰가지고 2개 부족하지. 그러니까 수소는 하나씩 갖고 있지. 그러면 두 놈하고 결합해. 그럼 얘는 2개, 얘는 8개 만족하는 거야. 루이스 전자점식은 원자과 전자만 점으로 표현해. 그러면 봐. 이때 얘는 공유전자쌍이야. 이해됐지? 근데 얘들은 뭐야? 비공유전자쌍. 봐봐. 근데 공유전자쌍은 두 원자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치우쳐. 어느 쪽으로 치우쳐?
약간 산소 쪽으로 치우쳐. 왜? 전기음 송도가 전자쌍을 끌어당긴 힘이 산소가 3.5고 수소는 2.1이란 말이야. 그럼 누가 더 세? 산소가 세지. 그러면 전자쌍이 이 산소 쪽으로 다가가는데 그래봤자 가운데는 있긴 있어. 치우치긴 치우치는데 그래도 수소하고 산소 사이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비공유 전자쌍은 누구한테만 섞여 있어? 산소에만 섞여 있지. 그러다 보니까 얘는 차지하는 공간이 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차지하는 공간이 작아. 그러니까 얘가 얘를 밀어내려. 그러면서 직선형이 아니라 뭐가 돼버려? 얘는 구분형이 돼버려. 봐봐, 옆에 봐라. 자, 중요하다. 이제 앞으로 결합각과 결합끼리가 있다. 야, 보충자를 봐봐. 결합각과 결합끼리는 전자쌍 반발의 이론에 의해서 결정되며 분자 구조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결합값은 원자가 3개 이상이 결합한 분자에서 중심 원자와 원자핵과 이와 연결한 두 원자핵을 연결한 선이 이루는 각이야. 결합 길이는 결합하고 있는 두 원자 사이의 원자핵의 중심 사이의 거리고 봐봐. 그리고 전자쌍이 차지하는 공간 봐봐. 자, 공유 전자쌍은 두 원자 사이에 존재하고 있는 반면 비공유 전자쌍 한 원자에만 속해 있으므로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에 비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얘가 봐라. 비공유가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얘가 반발력이 세. 그래서 반발력이 누가 제일 세다? 얘들아. 비공유가 제일 세. 그 다음이 비공유. 그 다음 공유가 제일 세. 그러다 보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몇 쌍이 있느냐에 따라서 공유 전자쌍 몇 쌍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 몇 쌍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합 분자의 구조가 결정돼. 결합각도 결정돼. 이해됐어? 자, 봐라. 전자쌍 사이의 반발력은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은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보다 크다. 왜? 차지하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그래갖고 비공유 전자쌍은 중심 원자에만 속해 있고 공유 전자쌍은 두 개의 원자가 공유하고 있어. 비공유 전자쌍이 공유 전자쌍에 비해 더 넓은 공간을 차지하기 때문에 반발력은 비공유가 제일 세. 그 다음 공유, 그 다음 비공유, 그 다음 공유가 제일 약하다. 그럼 보자, 이제 분자 구조를 보자. 분자 구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이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전자 구조를 갖는다. 분자 구조를 갖는다. 그럼 분자 구조 보자. 야, 선생님이 미리 깔고 시작해볼게. 잡아라. 분자 구조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돼. 그러면 봐라. 야, 공유 전자쌍이 있고 비공유 전자쌍이 있고 결합각 이게 있어. 자, 돌방이야. 뭐야? 구조하고 결합각. 야, 뭐야? 구조는 직선형이야. 몇 도야, 얘들아? 180도야. 응? 180도다. 그 다음, 세쌍 빵이야. 그러면 평면삼 같은 거. 이해됐지? 그 다음, 네쌍 빵이야. 그럼 정사면체 109.5도. 이해됐냐? 그 다음 이제 비공유가 하나씩 늘어나. 그러면 공유는 줄어들어. 세 쌍, 한 쌍. 그러면 뭐야? 삼각형이
이때 야 비공유전자쌍이 한 쌍 늘어날 때마다 각도는 몇 도가 준다? 얘들아 2.5도가 줘. 2.5도가 줄어갖고 107도가 돼. 그리고 두 쌍이지. 그럼 또 2.5도가 줄어. 왜? 반발력이 세지니까. 비공유전자쌍이 늘어날수록 반발력이 세져. 그러니까 각도가 줄어들어. 하고 이거는 구분형이다. 하고 104.5도. 이렇게 돼. 이걸 배울 거야. 근데 이거는 분자 구조는 뭐에서 결정된다고? 전자쌍 반발력. 그래가지고 이 반발력을 최소화하는 거에 됩니다. 이 중에 야 얘하고 얘는 둘이는 입체다. 평면이다. 구조가 입체 구조가 이것까지 알아야 돼. 그럼 보자. 첫 번째 봐봐. 자 얘들은 뭐만 있어? 얘들 공유전자쌍만 있어. 응? 얘들은 공유하고 비공유가 섞여 있어. 첫 번째 중심 원자에 공유전자쌍만 있어. 중심 원자에 공유전자쌍만 있는 경우도 볼 거야. 그럼 보자. 첫 번째 뭐가 나오냐? 직선형 나온다. 직선형. 두 개. 둘빵이야. 첫 번째 둘빵이야. 공유전자쌍 두 쌍이야. 뭐 있어? 야, 뭐 있냐면 BF2 봐봐. 보자. 베릴륨은 원자번호 몇 번이야? 아유 4번이지. 리베지. 그러면 2족이란 말이야. 그럼 원자가 두 개 있어. 두 개 있는데 플로린이 7개 있어. 8개, 얘는 4개네. 어이씨! 봐봐. 공유전자쌍 몇 쌍 있어? 두 쌍 있고, 근데 말했지. 플로린 몇 개나 있어? 비공유. 원자 하나당 3쌍이야. 3쌍이야. 그러면 얘를 그려보면, 구조식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된다. 원이. 직선형이고 몇 도야? 각도는 몇 도야? 180도지. 근데 중요한 거 중심 원자가 뭘 만족하냐? 8개 옥텟 규칙이 만족해. 옥텟 규칙에 어긋나. 옥텟 규칙에 어긋나. 얘는 옥텟 규칙에 어긋나. 그렇지만 구조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확장된 옥텟 규칙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어긋나지만 구조가 안정이야. 그러다 보니까 확장된 옥텟 규칙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이해되니? 야, 봐라. 옆에 나왔어. 중심 원자의 공유전자 상수. 자, 봐봐. 얘는 이렇게 되고 얘하고 또 비슷한 게 또 누구 있어? PCl2. 또 되지. CL도 되지. 둘 다 17쪽이니까 플로린이나 염소나. 그리고 BCl2도 된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이제 공유전자쌍 3쌍이다.
세 쌍이 있어. 누가 있어? 대표적인 BF3, BCl3가 있어. BCl3가 있어. 얘 원자과 전자 3개. 근데 CL은 7개. 이렇게. CL 7개. 그럼 6개, 8개, 8개, 8개야. 그리고 공유전자쌍 몇 쌍이야? 3쌍이야. 봐, 이것도 잘 구분해라. 야, 문제에서 뭐 물어보냐면 얘들아, 또 이런 것도 있어. 물어봐. 공유분의 비공유 몇 쌍이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그리고 숫자로 나올 수 있어. 조건을 준다. 그러면 얘가 뭔지를 맞춰야 돼. 그럼 얘는 2분의 6이니까 3이라고. 이런 식으로. 특이한 놈들 있어. 그리고 얘는 비공유전자쌍 몇 쌍이야? 원자 하나당 3쌍이니까 9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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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봐. 자, 얘는 뭐야? 야, BCl3야. 그러면서 이 결합각 자체가 몇 도야? 120도. 얘는 평면상이야. 직선항이나 평면사각형은 평면구조야. 평면에 있어. 그리고 얘도 야, 중심 원자가 6개예요. 원자과 전자가. 그러니까 옥텟규칙에 어긋나. 그러나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확장된 옥텟규칙으로 인정해 줍니다. 인정입니다. 그리고 공유분의 비공유가 몇 쌍이야? 공유가 3쌍이고 얘도 3이네. 이해됐냐? 이렇게 인정해준다. 근데 이렇게 옥텟규칙이 어긋나는 게 부족해서 어긋나는 것도 있지만 남아서 어긋나는 것도 있어. 4쌍이 아니라 봐, 옆에 봐봐. 중심 원자가 주위에 봐봐. 주위에 봐봐. 주위에 보면 야, 중심 원자가 공유전자 상수가 중심 원자가 3주기 이상의 원소일수록 d 오비탈에서 전자가 존재하므로 옥텟규칙에 따르지 않는 중심 원자의 전자쌍이 5개, 4개가 아니라 5개, 6개인 것도 있다. 얘들도 PF6 공유전자쌍이 5쌍이야. 삼각 쌍포령이다. 그리고 SF6 공유전자쌍이 6쌍이야. 정팔면체야. 야, 얘들도 어긋나. 그러지만 얘들도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뭐에 포함시킨다? 확장된 옥텟규칙에 포함된다. 이해됐지? 그러니까 이놈 둘이는 부족해서 어긋나는 거고, 그리고 뭐 PF5나 SF6는 더 많아서 어긋나는 거야. 옥텟규칙. 그렇지만 전부 다 구조가 안정적이야. 그러니까 확장된 옥텟규칙에 로 인정해준다. 이해됐어? 그리고 이제 봐봐. 얘도 뭐가 있어? 또 CL 대신에 플로린이 들어가고 BF3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 보자. 또 이제 세 번째 누가 있냐? 공유전자쌍이 4쌍이 있는 4쌍이 뭐 있어? CH2가 있어. 탄소는 중심 원자인데 원자가 전자 4개야. 그러면 수소 몇 개가 필요해? 4개가 필요해. 이렇게 수소 4개라고 해요. 그러면 둘이야. 갖고 8개를 만족하는 거야. 얘는 비공유 없다. 뭐만 있어? 공유만 있어. 공유만 있어.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쓰면 돼. 그런데 실제로는 얘는 뭐다? 정삼면체. 정삼면체. 이렇게 있다. 탄소가 여기 있고 각 꼭지점에 수소가 있는 거야. 수소가 있는 거야. 이게 이 각도가 109.5도. 갖고 얘는 입체인 거야. 입체. 갖고 이 비슷한 게 뭐 있냐? 또 CF4, CCl. 얘는 뭐야? CCl4는 너희들이 접하는 거야. 일상생활에서. 너희들 있잖아. 드라이 클리닝 맡기지. 그러면 기름 냄새 나지. 이게 사용화탄소야. 드라이 클리닝 할 때 쓰는 게 유기 그 기름이 사용화탄소야. 이거 CCl4. 이거야. 갖고 얘들은 자 그리고 공유분의 비공유가 빵이지. 특이하지. 이렇게 된다. 중심 원자에 공유전자쌍만 있을 때 두 쌍이 있으면 180도 직선형이고 세 쌍이 있으면 평면삼각형 120도. 그 다음 네 쌍이 있으면 정사면체인 109.5도다. 근데 이제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선생님 말했지. 아까 처음에도 비공유 전자쌍은 공유 전자쌍에 비해서 반발력이 커. 그러다 보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들어올 때마다 결합각은 2.5도씩 준다. 원래보다. 그러면 자 중심 원자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는 경우는 전체 전자쌍을 배치 후 비공유 전자쌍을 제외한 공유 전자쌍의 배열로 배열 구조를 결정한다. 그리고 비공유 전자쌍이 많을수록 반발력이 커지므로 결합각은 작아진다. 즉 봐라. NH3. 자 봐봐. 공유 전자쌍 세 쌍. 비공유 한 쌍. 그러면 야 대표적인 게 NH3 암모니아가 있어. 암모니아는 원자과 전자가 5개야. 그러면 부족하니까 3개 부족하니까 수소 3개하고 결합해. 그러면 둘 8이야. 그러면 얘는 비공유 한 쌍 있고 공유 몇 쌍 있는 거야? 3쌍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구조식으로 쓰면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는 이 구조가 아니야. 무슨 구조야? 삼각형 구조야. 이렇게 질소가 여기 있고 수소가 밑에 세 꼭지점이 있습니다. 갖고 이게 삼각뿔 구조. 그러면서 이 각도가 비공유 전자쌍 때문에 밀리면서 107도가 되는 거예요. 107도. 얘는 삼각뿔 구조고 107도다. 얘도 입체다. 이해됐어? 갖고 얘가 뭐가 있냐? 또 NH3도 있지만 NF3도 될 수 있어. 그리고 자 또 뭐가 있냐? pH3도 있어. pH3. 얘는 여기에 얘가 또 pH3가 있어. 야, 선생님 NF3는 안 돼요? 안 돼. 왜냐면 걔는 비공유 전자쌍이 많단 말이야. 근데 질소와 같은 15족인 얘는
원자가 들다 5개니까 H하고 결합하면 똑같아요. 구조. 이해됐어? 그 다음 봐라. 뭐야? 뭐가 맹렬하게 울렸나? 뭐가? 자, 그 다음 봐봐. 공유전자쌍 두 쌍에 비공유전자쌍 두 쌍입니다. 야, 이거 잘 봐야 된다. 아, 그러면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몇 쌍이니? 3분의 1. 3분의 1이다. 어? 그 다음, 이게 대표적인 게 H2O. 야, 6개에다가 수소 2개 결합하니까 이렇게 둘, 8이잖아. 비공유전자쌍 2쌍이고, 공유전자쌍 1쌍이다. 쉽다. 아까쯤에, 야, 질소, 원자 하나당 1쌍이야, 비공유. 산소 몇 쌍이야? 2쌍이야. 플로린하고 염소 몇 쌍이야? 3쌍이야. 비공유전자 몇 쌍이야?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면서 구분형 구조가 돼. 구분형 구조가 되는데 얘는 평면이야. 그리고 또 밀어버려. 얘가 또 밀어버려. 그래서 몇 도가 된다? 얘는 104.5도가 된다. 자, 근데 밑줄거나 얘하고 똑같은 놈은 구조가, 구분형 구조가 뭐가 있다? 무조건 하나다. OF2 있어. 그리고 황화수소 H2S 무조건 있다. 여기 나와 있어. 여기에는 H2S만 나왔지. H2S만 나왔어. OF2처럼. OF2처럼. 그러니까 그렇지. OF2. 꼭 적어놔. OF2 시험에 잘 나온다. 하고 비슷한 놈 다 적어놔. 그리고 얘는 공유분의 비공유가 공유는 몇 쌍? 2분의 2야. 1이야. 이렇게 알아보면 돼.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 봐봐 이제. 세 번째 또 뭐가 있냐? 중심 원자에 다중결합이 있는 거예요.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가 있다. 중심 원자에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 보자. 이중결합이나 삼중결합이 있는 거 보자. 중심 원자에 이중결합 또는 삼중결합이 있는 다중결합 결합을 한 개의 전자쌍으로 취급하여 분자 구조를 결정한다. 자, 야, 그리고 봐라. 다중결합이 있는 경우 봐봐. 첫 번째 누가 있어? 이산화탄소 있어. 탄소가 중심 원자인데 탄소는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2개 부족하니까 4개 부족하니까 산소하고 2개씩 공유해. 그러면 8개 이렇게 8개가 돼. 갖고 야 이렇게 돼.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얘는 무슨 구조예요? 이런 구조예요. 그러면서 얘도 직선형이야. 직선형. 180도. 이렇게 된다. 180도야. 직선형이야. 그 다음 사이하나수소가 있어. 사이하나수소. 자 봐봐. HCl이야. 그러면 야
수소하고는 탄소가 하나씩만 공유하고 질소하고는 3개씩 공유해. 그럼 둘, 8, 8이 되는 거야. 그러면서 공유전자 쌍, 여기는 한 쌍, 여기는 3쌍. 비공유 한 쌍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얘도 직선형이다. 직선형이고 180도. 얘도 근데 얘는 공유 대 비공유가 이기고 얘는 공유 대 비공유가 4분의 1. 그리고 또 누가 있냐? 야, 폼알데하이드라고 있어. HCHO가 있어. 폼알데하이드. 근데 얘는 야, 중심 원자가 누구야? 탄소야. 탄소가 자 봐봐. 수소하고는 하나씩 공유하고 산소하고는 이중결합을 취하는 거야. 그러면 봐라. 야, 얘는 8개. 얘는 이렇게 8개. 얘는 2개. 2개. 그럼 공유는 4쌍이고 비공유 2쌍이 있어. 그러면서 잡아라. 얘는 이렇게 돼. 산소하고는 이중결합이야. 수소하고는 단일결합이야. 근데 선생님, 얘 평면삼각형이잖아. 평면삼각형이잖아. 근데 얘는 평면삼각형이 구조가 평면삼각형은 평면삼각형인데 BF3 정확하게 평면삼각형은 아니야. 약 120도. 왜? 여기에 뭐가 있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여보세요? 뭘 연락해 주는 거야? 아니. 일곱 시에 있어요. 목요일날. 알았어요. 좀 이따가 저 바로 끝나니까 바로 올라갈게.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잡아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얘가 이뤄내버려. 비공유전자쌍 있잖아. 아까 처음에 BF3는 비공유전자쌍이 공통으로 다 있잖아. 그러니까 반발력이 딱 균형을 이룬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얘만 있잖아, 비공유가. 그러니까 얘가 약간 밀어갖고 118도, 116도, 여기는 110 밀어버리니까 얘는 120도가 아니라 122도. 얘도 122도. 얘는 2도씩 줄어버리니까 몇 도가 되는 거야? 116도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비공유전자쌍이 있어갖고 약간 밀어버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은 넓어져. 공평하게 2도씩. 그럼 여기 가운데가 몇 도가 줄어? 120도에서 4도가 주는 거야. 이해됐지? 그러지만 얘도 평면은 평면이야. 이해됐어? 그리고 봐라. 그리고 이온자 분자 있지? H 제일 위에 올라와. H2O2, N2 있지? 얘들은 당연히 직선이니까 180도야. HCl도 마찬가지야. 직선이니까 180도다. 이온자 분자는 180도야 무조건. 이해됐어? 그리고 봐봐. 저기 209페이지 오른쪽 제일 밑에 봐봐. 여기 보면 저기 중심 원자가 2개 이상인 분자의 구조, 메탄올과 같이
중심 원자에 원자가 2개 이상인 분자도 전자쌍 반발의 원리를 적용해서 아래처럼 예측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 중심 원자가 탄소하고 산소야. 근데 탄소는 정사면체야. 아니 이게 정사면체는 아니야. 왜? CH4가 아니잖아. 하나가 CH H 하나가 뭘로 변했어? 산소로 변했지. 그러니까 정사면체는 아니고 사면체다. 그리고 야 탄소하고 산소하고 수소는 구분형 구조가 되는 거야. 이해됐어? 이렇게 된다. 넘겨. 갖고 여기 210페이지 한번 풀어봐. 그래. 이해됐니 이거? 현석아, 너 정했어 이제? 무슨 과 가지? 생각하고 있어? 네가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이 뭐냐? 비슷비슷해? 딱히 뭐 가고 싶은 그게 없어? 정해놓은 게? 그럼 네가 취직 잘 되는 곳으로 가야지. 근데 취직 잘 되는 곳과는 높아. 그래도 네가 공대는 가야 될 거 아니야. 공대로 갈 거지. 이과대학 가 공대는 안 갈 거지. 주기가 없냐? 좀 밀릴게. 하오나에? 아유. 얘는 야, 네 친구 공부 잘하는 애 같지는 않다. 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써져 있냐? 얘는 열심히 풀었네.
너 영어를 갖다 어디다 하냐 현수가? 저 조현경이요. 조현경이 여기 옆으로 이사 온다면서. 여기 옆에 새로 짓는 건물 있잖아. 12월 정도에. 거기 무서운데. 그걸 못 들었는데. 그러던데? 조현경 다니는 애들이? 이사한다고 하지 않나? 한다고 했어. 공무원 신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 옛날 공부에서 아예 다 이동하지 않을까? 아예 이동한다는데? 옆에 건물로? 근데 그걸 저희한테 얘기 안 할 리가 없네. 아니 한번 얘기했었어 그때. 그래? 일요일 때. 너도 조현경 다녀? 네. 근데 막 그렇게 크게는 얘기 안 했고. 야, 요 이남 1학년들이 그러던데? 뭐 이동하고 그 종경이 원래 있던 저기가 건물이 너무 이전 건물이라. 오래돼가지고 그 광고도 있잖아. 그거 붙은 거 있잖아. 그것도 완전히 바랬잖아. 밖에 있잖아. 다 파내고 그다음 어. 그 건물 그 뭐지? 필름도 그 건물 졸라 붙이지 않았냐? 엘리베이터도 좀. 엘리베이터도 그한 기름잖아. 뭐 이거는 좀 만들어서. 그래? 몇 대인데? 한 개. 한 대야? 6층이었나? 아니 70짜리였나? 밖에서 봐도 오래돼 보여. 다 풀었어? 예. 현석이는? 아직 빨리 풀어. 풀어줄게. 자, 1번에 전자쌍 반발의 원리, 그 다음 2번에 비공유 전자쌍, 3번에 공유, 4번에 직선형, 5번에 평면삼각형, 6번에 정사면체, 7번에 삼각뿔형, 8번에 구분형, 그 다음에 9번에 1, 10번에 XX0, 그 다음에 2번에 가나다. 가가 109.5도, 그 다음에 나가 107도, 다가 104.5도니까 가가 정사면체, 나가 삼각뿔형, 다가 구분형, 직선형은 니은, 디귿, 리을, 시옷, 그 다음 구분형은 비읍, 삼각뿔형은 기역, 그 다음에 정사면체는 오, 평면삼각형 미음이다. 저 직선형 니은 디귿 리을 시험 봐요. 그리고 4번에 공 X고 틀린 거 있으면 말해. 없어? 쉬어? 자 보자 이제 여기 봐봐. 이제 분자의 극성 봐봐. 응? 211페이지에 분자의 극성 보자. 분자의 극성은 뭐냐? 이제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는지 안 띄는지야. 자, 저번 시간에 배운 결합의 극성이 있어. 어? 결합의 극성에서 분자의 극성까지를 다 해보면 된단 말이야. 이제 한 번에 딱 그릴 수 있어야 되니 뭐냐면 이렇게 그려야 거야. 뭐냐면 분자의 극성은 이거야.
제일 먼저 야 우리가 결합의 극성은 뭐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어? 전기 음성도 차이에 의해서. 자 무극성 공유결합이야. 무극성 공유결합은 야 같은 것끼리 결합하니까 전기 음성도 차가 0이야. 전자쌍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딱 중앙에 있어. 그럼 보자. 근데 극성 공유결합은 다른 것끼리 결합해. 그래갖고 전기 음성도 차가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근데 이 극성 공유결합에 또 뭐가 있냐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있어. 쌍극자 모멘트는 뭐야? 전자쌍에서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라 있어. 뭐야? 그래갖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극성 공유결합에서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면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야. 뭐 있어? 뭐 있어? 직선형 BF2 또는 직선형 중에서도 그 다음에 또 뭐 있냐? 평면삼각형 BF3 그리고 BF2 직선형 BF3 평면삼각형 그리고 CH4 정삼형제. 얘들은 극성 공유결합이지만 다른 것끼리 결합했지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돼버려. 그러면 무극성 분자야. 근데 극성 분자는 모멘트 합이 0이 아니야. 무조건 대칭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극성 분자는 대칭이야. 대칭이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돼. 근데 조금이라도 틀어졌어. 비대칭이야. 그러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안 되면서 극성 분자를 띄는 거야. 극성이 띄는 거야.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워버리는 거야. 그 뭐가 있어? 구분형, 삼각구형, 구분형 같은 것들. 이렇게 NH4 그 다음 H2 조금이라도 비대칭이면 비대칭이 각도가 아까 전에 그 폼알데하이드 있지 HCHO 얘 122도 116도였지. 얘 평면상 완전히 평면삼각형 아니야. 그러면 극성을 띄워. 이해됐니?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당연히 무극성 공유결합은 당연히 무극성 분자라고. 이렇게 알고 시작하면 된다. 그럼 보자. 첫 번째 무극성 분자가 있어. 무극성 분자. 플러스나 마이너스를 띄지 않는 것. 저 분자 안에 전자가 고르게 분포하고 있어. 쌍극자 모멘트가 0인 경우. 무극성 분자는 분자 내에 전자가 고르게 분포하는 거야. 분포해가지고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거. 갖고 뭐가 있냐? 첫 번째, 이원자 분자가 있어. 무극성 공유결합. 무근성 공유결합. 같은 것끼리 결합하지. 뭐 있어? 뭐 이원자 분자의 경우 같은 원자끼리 무극성 공유결합을 하는 거 상상된 분자 H2, O2 뭐 그런 것들이 있지. 봐봐. H2 봐봐. 애들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가 0이야. 그리고 O2 같은 경우 이렇게 돼. 애들은 무극성 분자야. 그리고 봐라. 해볼게. 또 다원자 분자인 거. 원자가 3개 이상이야. 뭐면 된다? 대칭형. 자 봐라. 직선형 중에 BCl2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돼. 180도. 그 다음에 평면삼각형. BFC. 얘도 봐라. 이렇게 되죠. 대칭형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합이 0이야. 이해되니? 120도, 얘는 180도, 얘는 120도. 이렇게 되면, 자, 얘들은 무극성 공유결합이어가지고 당연히 영이 되지만 얘는 서로 다른 것끼리 결합한 극성 공유결합 중에서 대칭형으로 생기면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는 거야. 맞고 무극성 문제가 되는 거야. 또 뭐 있어? 정사면체가 있어. 정사면체가 있다. 뭐 있어? 야, CH. 얘도 골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돼. 쓰면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0이야. 그래가지고 얘도 비고. 그 다음 또 뭐 있어? 또 이산화탄소. 직선형 중에 이산화탄소가 있어. CO2가 있어. CO2도 이렇게 탄소하고 산소가 이중결합돼 있어. 그래봤자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야. 180도고 직선형이고. 이거야. 이 경우 무극성 공유결합은 무조건 무극성 분자. 그리고 극성 공유결합 중에서 무극성 분자는 대칭형이면 무극성 분자야.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되니까. 이해됐냐? 근데 이제 극성 분자보다 극성 분자는 비대칭입니다. 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경우, 분자 안에 전하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 부분적인 전하를 띠므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가 0이 아닌 분자. 자, 분자 내에 전자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서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이 아닌 경우다.
뭐다? 비대칭형인 경우. 비대칭형인 경우 무조건 극성문제. 조금이라도 틀어져 있어. 그러면 무조건 극성문제가 된다. 그럼 봐. 첫 번째, 이혼자 문제에 들어있어. 서로 다른 껍데기가 나와. 뭐 있어? 여기에 HF, HCl 있어. HF. 그러면 이쪽으로 치우치면서 쌍쌍 모멘트가 0이 아니야. HCl도 마찬가지. 단일 배열도 있는데 이렇게 치우쳐버려. 0이 아니잖아. 어? 그 다음 봐라. 그 다음 다원자 문제. 다원자 문제에서 봐라. 뭐가 있어? 첫 번째 물 H2가 있어. 고분형 H2 이렇게 되지. 고분형이면서 얘들이 몇 도야? 104.5도.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0이 아니잖아. 쌍쌍. 그 다음 삼각부력. NH3 또 이렇게 된다. 이쪽 0이 안 돼. 그리고 얘는 107도야. 그 다음 봐라 또 뭐가 있냐? 아까 치면 봐봐. 뭐가 있냐? 야, 사이아나수 HCl. 봐봐. H하고 C는 단일 결합이고 질소하고는 삼중결합이야. 그러면 이렇게 0이 아니야. 0이 아니야. 직선형이. 그 다음 뭐 있어? 여기 있네. 클로로메테인 CH3 CL. 자 봐봐. 탄소가 중심 원자고 수소 3개가 있고 이렇게 됐다. 그러면 얘가 약간 여기에 뭐가 있어? 뭐가 있어? 비공유전자성이 있어. 갖고 밀어내는 거야. 갖고 정사면체가 아니라 뭐다? 얘들아, 사면체가 돼. 사면체가 돼. 정사면체가 아니니까. 그리고 봐라. 야, 이렇게 그러니까 위쪽이 살아있어. 쌍시험 모멘트. 그러니까 0이 아니야. 그러니까 얘도 극성무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아까 처음에 폼알데하이드 있지. HCHO 나와. 얘도 이렇게. 그냥 평면삼각형은 평면삼각형인데 완벽한 평면삼각형은 아니야. 자, 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여기가 120도, 얘가 120도, 얘가 116도. 그리고 쌍극적 모멘트합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위가 살아있으니까 0이 아니야. 이런 것들 이해됐냐? 무조건 비대칭형인 거는 무극성 문제야. 이해됐어? 이렇게 구분해라. 이해됐지? 대칭이 극성문제. 대칭은 무극성 문자고 비대칭이 이렇게 극성 문자야. 무조건 조금이라도 틀어지지. 그러면 이게 완벽한 있잖아. 직선형 아니면 CO2 같이 직선형이거나 이온자 원자 H2, O2, N2 있지. 무극성 공유결합은 무조건 다 무극성 문제야. 근데 극성 공유결합 중에서 대칭형으로 생긴 거 있지. 뭐
직선형에서 뭐냐 BF2 CO2 그리고 평면삼각형 BF3 완벽하게 그리고 정사면체 CH4 얘들은 대칭형이니까 무극성 문제야. 쌍극자 모음. 근데 극성 공유혈합 중에서 쌍극자 모음의 답이 0이 아닌 거. 비대칭형은 다 뭐다? 극성 문제야. 이해됐지? 하원이 이해됐어? 넘겨봐. 분자의 성질이 있다.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의 성질이 틀려져. 분자의 성질이 있는데 첫 번째 봐라. 자, 분자의 성질은 봐봐. 대전체 영향 봐봐. 극성 분자는 대전체 첫 번째 대전체 영향에 극성 분자는 물은 극성 분자지. 그러다 보니까 물을 갖다가 이렇게 흘려. 근데 여기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지. 그러면 물의 마이너스 부분이 산소 부분이 이렇게 이쪽으로 당겨져 버려. 그러면서 물이 쫄쫄쫄 콸콸콸 틀어놓으면 안 돼. 쫄쫄쫄 틀어놔야 돼. 그랬을 때 휘어버려. 극성 분자는 대전체를 갖다 댔을 때 전기를 받으니까. 근데 무극성 분자는 뭐냐? 대전체를 갖다 대봤자 그냥 그대로 똑바로 알아? 자, 극성 분자는 대전체의 영향을 받는다. 액체 상태의 극성 물질이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액체 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끌려온다.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플러스 쪽이 끌려오고 플러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마이너스인 산소 부분이 끌려온다. 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부분적으로 양전할인 수소 부분이 끌려오고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하면 부분적으로 음전하인 산소 부분이 끌려온다. 그리고 무극성 분자는 액체 상태의 무극성 물질에 대전체를 가까이 해도 액체 줄기가 끌려오지 않는다. NXA는 무극성 물질 NXA는 플러스 대전체나 마이너스 대전체에 가까이 와도 끌려 안 온다. 이해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전기장을 걸어줘. 전기장을 걸어줄 때 극성 분자는 전기장 속의 분자의 별이 기체 상태의 극성 분자는 전기장 속에서 일정한 방향으로 부분적으로 마이너스를 띠는 부분은 플러스 극 쪽으로 향하고 부분적으로 플러스를 띠는 부분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향한다. 부분적인 음전을 띠는 부분은 플러스 극 쪽으로 향하고 부분적으로 양전을 띠는 부분은 마이너스 극 쪽으로 향하면서 배열이 된다. 규칙적으로 배열되네. 근데 무극성 분자는 기체 상태의 무극성 분자는 전기장 속에 있을 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 안 돼. 왜? 극선을 안 띄기 때문에. 그리고 용해도가 있어요. 용해도를 간단해. 극성 물질은 극성에 놓고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물질에 놓아. 자, 물이 극성이야. 물하고 잘 섞이는 놈은 극성이야. 물하고 안 섞이는 놈은 뭐다? 무극성이야. 그러니까 물하고 에탄올 잘 섞이지. 그럼 에탄올 극성이야. 술이잖아. 근데 물하고 기름은 섞여 안 섞여? 안 섞여. 그러니까 기름은 뭐야? 무극성이야. 이해됐어? 자, 극성 분자는 극성 물질은 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물은 염화 나트륨이나 황산물이 오수화물 같은 이온 결합 물질을 잘 녹인다. 그리고 극성 물질인 물과 에탄올은 잘 섞인다. 그러면 얘들은 다 극성 물질이야. 근데 무극성 물질은 무극성 용매에 잘 녹는다. 라고 봐봐. 자, 무극성 물질인 아이오딘은 무극성 물질인 사양화탄소에 잘 녹는다. 무극성 물질인 NXA는 벤젠에 잘 섞인다. 그리고 극성 물질과 무극성 물질은 서로 잘 안 섞인다. 섞이지 않는다. 그래갖고 극성 물질이 극성 물질은 물은 무극성 물질인 NXA나 기름과
하면 섞이지 않고 분리되어 층을 이룬다. 이해됐지? 그리고 보자 옆에. 자 옆에 극성 물질하고 무극성 물질 봐봐. 극성 물질은 이온 결합 물질이나 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야. 무극성 물질은 원소나 무극성 분자로 이루어진 물질이다. 그러면 야 보충 자료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가 섞이지 않는가? 극성 분자끼리는 서로 반대 전하를 띠는 부분끼리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쉽게 섞인다. 그러나 무극성 분자와 극성 분자를 섞으면 극성 분자끼리만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므로 무극성 분자는 그 사이로 섞여 들어가지 못하고 층을 이루는 거야. 어? 왜 극성 분자하고 무극성 분자하고 못 섞이냐? 극성 분자는 극성 분자끼리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해. 그러다 보니까 무극성 분자가 끼어들 틈이 없어. 그러니까 안 섞이는 거야. 그리고 봐라. 녹는 점 끓는 점은 얘들아 뭐니? 다른 말로 뭐라 했어? 현서가 분자 간의 인력이라 했다. 야 결합 에너지하고 선생님 말했지 저번에 이 녹는 점 끓는 점은 상관이 있다고 봐. 없어. 왜? 결합 에너지는 원자 간의 결합. 원자 간의 결합. 녹는 점 끓는 점은 뭐야? 분자 간의 결합이야. 이해됐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는데 녹는 점 끓는 점은 뭐야? 분자 간의 인력이다. 그러면 야 분자 간의 인력 중에는 자, 첫 번째 뭐가 영향을 미치냐? 극성이냐? 무극성이냐? 극성 분자가 제일 커. 분자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큰 게 수소계라고. 그 다음 분자량이. 분자량이 클수록 크다. 이걸 써. 야, 극성 분자냐, 무극성 분자냐. 그래서 인력이 결정돼. 그 다음이 뭐야? 수소결합이야. 수소결합이 있으면 또 강해. 그리고 이제 분자량이 크면 무극성 분자끼리는 분자량이 크면 그렇단 말이야. 이해됐어? 그러다 보니까 물이 끓는 점이 졸라 높아. 왜? 극성이고 수소결합. 이 새끼나. 자 봐라. 녹는 점 끓는 점을 봐라. 일반적으로 분자량이 비슷한 경우 분자의 극성이 클수록 녹는 점 끓는 점이 높다. 극성 분자끼리는 서로 반대 전하를 띤 부분 사이에 강한 정전기적 인력이 작용하므로 무극성 분자보다는 분자 간의 사이의 인력이 강하다. 분자 사이의 인력이 강할수록 융해나 기화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므로 극성 물질이 무극성 물질보다 융해열, 기화열이 비열이 크다. 봐봐. 메테인과 암모니아는 메테인은 무극성 분자야. 그리고 암모니아는 극성 분자야. 근데 분자량이 16하고 17로 비슷해. 근데 녹는 점 끓는 점은 누가 훨씬 높아? 극성 분자인 암모니아가 높지. 이해됐지? 그리고 무극성 분자인 산소하고 그 중에서도 봐봐. 야 H2O 물은 분자량 18이야. 암모니아보다 분자량이 커. 근데 둘 다 극성 분자야. 근데 끓는 점 100도 어느 점 정도잖아. 왜 이 새끼가 왜 이렇게 커? 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수소결합까지 있다. 극성 분자고 물 분자는 수소결합까지 있어. 그러니까 100도가 야 끓는 점이 야 암모니아가 마이너스 33도야. 근데 물은 100도야. 왜? 분자량도 비슷하고 극성 분자인데 뭔 차이야? 수소결합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암모니아는 이것만 만족하는데 야 물은 이것까지 만족해. 그러니까 더 센 거야. 그리고 무극성 분자인 산소하고 극성 분자인 황화수소하고 분자량은 32하고 34인데 야 황화수소가 녹는 점 끓는 점이 더 높아. 왜?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이해됐지? 그리고 옆에 봐라.
분자 구조와 물리적 화학적 성질 봐봐. 에탄올과 다이메틸 에테르는 분자식이 C2H6O로 같지만 두 물질인 녹는점 끓는점은 물에 대한 용해도 화학적 성질이 다르다. 그러면 야 에탄올은 뭐야? 극성 분자야. 다이메틸 에테르는 뭐야? 무극성 분자야. 그러다 보니까 분자식은 같은데 구조가 틀려가지고 극성 분자야 무극성 분자에 따라서 성질이 확 달라져 버린다. 이해됐니? 214페이지 올라와봐. 극성 분자와 무극성 분자의 성질 봐봐. 분자의 극성과 정기적 성질 봐봐. 뷰렛에 물을 틀고 물줄기를 가늘게 흐르게 한다. 그리고 명주원겁으로 문질은 플라스틱 자와 유리막대를 물줄기에 가까이 댄다. 그러면 야 마찰 경기에서 마찰에 의한 대전이 됐지. 그러면 야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단 말이야. 그러면 털가죽, 유리 명주지. 그러니까 유리는 플러스로 대전돼. 그리고 플라스틱은 마이너스로 대전된다. 명주원거가 있을 때. 야 유리막대가 뭐라고? 플러스로 대전돼. 응? 옆에 나왔잖아. 대전열 나왔지. 야 두 종류의 물체를 마찰시켰을 때 플러스 전화와 마이너스를 전화를 띠는 물질을 순서대로 나열한 걸 대전열이라고 해. 털가죽, 유리, 명주, 나무, 고무, 철, 고무, 플라스틱이야. 털가죽 쪽이 플러스로 대전되고 플라스틱 쪽이 마이너스로 대전돼. 명주원겁하고 유리하고 하면 유리가 플러스, 명주원겁이 마이너스야. 근데 명주원겁하고 플라스틱하고 하면 명주원겁이 플러스, 그 다음에 플라스틱이 마이너스야. 그러다 보니까 야 플라스틱은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유리막대는 플러스로 대전돼. 그러면 야 물은 플라스틱자나 유리막대에 끌려온다. 극성물질이야. 에탄올도 끌려와. 극성물질이야. NXA는 끌려오지 않아. 그러니까 무극성물질이야. 플라스틱자와 유리막대를 명주원거로 문질렀을 때 변하는 플라스틱자는 대전되어 마이너스 전화를 띠고 유리막대는 대전되어서 플러스를 띈다. 그리고 물과 에탄올의 액체 줄기가 끌려오는 까닭 명주원겁으로 문지른 플라스틱 자와 유리막대는 대전체이다. 물과 에탄올을 극성물질로 분자 내에 부분적인 양전화, 운전할 띈 부분이 있으므로 액체 줄기에 대전체를 가까이 대면 액체 줄기가 대전체 쪽으로 끌려온다. 근데 NXN의 액체 줄기가 끌려오지 않는 까닭은 NXN은 무극성 물질이니까 대전체를 가까이 해도 액체 줄기가 끌려오지 않는다. 그리고 다른 실험, 분자의 극성하고 용해성 보자. 시험관 한 개에 물과 NXN 10ml를 넣고 흔든 뒤 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면 이는 과정이 돼서 시험관에 염화구리 이수화물을 넣고 색변을 관찰한다. 그러면 야 물과 NXA는 서로 안 섞이지. 왜? 극성하고 무극성이니까 서로 안 섞이고 층이 분리된단 말이야. 그러면 야 물이 밀도가 크기 때문에 물은 밑으로, NXA는 위로 간다. 근데 염화구리 이수화물을 넣지. 그러면 얘는 야 구리는 특이하다 있어. 야 원소일 때는 붉은색을 띄어. 이온이 될 때는 푸른색이 돼. 그럼 여기서는 이온이 된단 말이야. 그래갖고 어디에? 물 쪽에 푸른색을 띈단 말이야. 야 그러면 염화구리 이수화물은 뭐야? 물에 녹았지. 그러니까 염화구리 이수화물은 극성인 거야. 이해됐어? 그러면 봐. 시험관에 아래층은 물이고 위층은 NXA이야. 근데 아래층이 푸른색으로 변하고 위층 NXA는 무색이다. 물과 NXA는 섞이지 않고 층을 이룬 까닭은 극성 물질인 물과 무극성 물질인 NXA는 서로 안 섞이기 때문에 물층은 푸른색을 띠고 NXA는 층은 색을 띠지 않는 까닭. 염화구리 이수화물은 극성 물질이므로 극성 용매인 물에는 잘 용해되지만 무극성 용매인 NXA는 용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옆에 봐라. 이번에는
염화구리 이수화물 대신에 아이오딘을 용해봤어.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이오딘은 위층 NXN의 붉은색으로 돼. 그러니까 보라색으로 돼. 아, 얘는 NXN에 녹았으니까 무극성 물질이네. 무극성 물질인 아이오딘은 NXN에 잘 용해되지만 물에는 잘 용해되지 않는다. 그러면 야, 풀이는 221페이지까지 풀어와. 그리고 그거 줄게. 순특강. 저번에 순특강 좋지? 너 좋지? 받았어? 너는 안 받았잖아. 너 있어. 선생님 해놨어. 있어? 너는 안 받았잖아. 저번에 안 하고. 됐어? 오늘 여기까지. 주지. 자, 여기 있습니다. 이해됐어? 오늘 배운 거?